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돌봄이 필수적인 시기가 오고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최전선에서 하루하루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분들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위생을 관리하며 말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간병까지 떠맡습니다. 즉,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속에서 버틸 수 있도록 지탱하는 숨은 기둥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둥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매일같이 생계를 걱정합니다. 경력이 10년, 20년이 되어도 임금은 신입과 다르지 않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집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모두 공짜 노동으로 처리되고 일한 시간만큼의 대가조차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돌봄 노동이 이렇게 대접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떠나면 그 빈자리는 곧바로 우리의 가족,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에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돌봄 공백이 생기는 순간 그 피해는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중요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를 주제로 한 논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최저임금만 보장할 게 아니라 최소한 최저임금의 %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표준임금제가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고민이 맞부딪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은 이 토론회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단순히 한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인지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약 60만 명에 달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수요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죠. 하지만 처우 현실을 보면 이 직업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째, 임금 수준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력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임금이 신입과 동일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30원, 월 환산액은 약 209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이보다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원화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크게 시설 근무자와 방문 요양보호사로 나뉘어 있는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시설 요양보호사 정규직 비율이 월 평균 근로시간 약 170시간, 월 평균 임금 4만 원. 방문 요양보호사 정규직 비율 17%월 평균 근로시간 약 80시간, 월 평균 임금 1만 원.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셋째, 이동시간과 공짜 노동 문제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 가정을 오가며 돌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 조사에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80% 이상의 방문 요양보호사가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근무시간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그대로인 공짜 노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넷째, 수가상 인건비와 실제 임금의 격차입니다. 정부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 인건비를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인건비가 온전히 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 시설 요양보호사 월급에서 31만 3천 원의 격차 발생. 2021년 조사 격차가 오히려 늘어 34만 원 수준. 2025년 최근 임금 명세서 분석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37만 원까지 차이가 여전히 존재. 즉, 공적 재원이 종사자의 임금이 아니라 기관 운영비나 이윤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고용 불안정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호출형 시급제로 일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주당 10시간 미만만 일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정규직 비율도 %에 불과합니다. 결국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직이나 현장 이탈이 빈번합니다. 여섯째, 제도적 한계입니다. 정부는 인건비 지출 비율을 정해두었지만 2023년 기준 전체 장기 요양기관의 이트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문 요양기관은 이트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 돌봄의 핵심 인력이지만 정작 그들의 임금과 고용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적 보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장은 시설과 방문 두 개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 시설 근무자는 다양한 요인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만 방문 요양보호사는 근무 시간만이 임금에 영향을 준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실질적 변화는 없다. 즉, 방문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개선하려면 단순히 국공립시설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양 교수는 통합재가급 여기관 모델 같은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 보장 같은 수치만 논의할 게 아니라 고용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조현실 연구위원은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인건비 지출 비율조차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방문 요양기관은 약 30%가 이를 어기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장치가 없으니 무용지물이다. 또한 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추가상 인건비와 실제 임금 사이의 격차가 크다. 2018년에는 약 31만 원, 2021년에는 34만 원, 2025년에도 여전히 최소 25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결국 정부 지원금이 종사자 임금이 아니라 기관의 이윤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 연구위원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수가상 인건비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표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최저임금의 %가 되어야 한다. 노무법인 우리네 오세연 무무사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공짜 노동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동시간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시간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작년 조사에서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대다수 요양보호사가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였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표준임금제 도입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표준임금제는 법적으로도 문제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면 되고 이는 단체 교섭권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교섭력을 높여주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 윤정양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이 낮은 건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제도의 속성 때문이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일자리다. 이동시간, 준비시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그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동교육 준비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 논란으로 폐원됐죠. 윤 연구위원은 이 사례를 두고 돌봄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려면 지속적인 공적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초기업 교섭 틀을 제안했습니다. 즉, 개별 기관 단위가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복지시설협회 등이 함께 교섭해 근로 기준을 만들자는 거죠. 건강돌봄 시민행동의 이원필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추가에 포함된 인건비가 종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시간 외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이 빠져서 이미 매달 3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는 최근 복지부가 인건비 용어를 인력운용비로 바꾼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줄일수록 기관이 이익을 본다는 구조를 정당화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표준임금제를 도입해 인건비가 반드시 종사자에게 지급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최종천 서기관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낮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그는 표준임금제를 도입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피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동의가 관건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의 현실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 이제는 단순한 최저임금 보장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퍼센트를 보장하는 표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돌봄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곧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그리고 언젠가는 나 자신이 마주하게 될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돌봄의 질이 지켜지고 결국 우리의 노후도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양보험금 보장,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아닐까요? 이런 사회적 이슈와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